이 시간이 대략 한 1분에서 12분쯤 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바깥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명상하는 기간에는 바깥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기에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관한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잠시 멀리 던져 버리십시오. 미래에 대해서도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불확실한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모든 생각과 계획, 감정들을 잠시 멀리 던져 버리십시오. 잘 안 들리시는구나. 과거와 미래를 멀리 던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안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도 잠시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생각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모든 잡념들을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릴렉스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발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무거운 몸을 지탱하느라 발에 근육이 굳어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으로 발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종아리 근육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무릎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허벅지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허리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등에 두십시오. 등의 아래쪽에서 등의 위쪽에 이르기까지 등의 긴 근육을 천천히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등의 아래에서 등의 위쪽까지 스캔을 하듯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어깨에 두십시오. 평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 근육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굳어진 어깨의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어깨에서 힘을 쭉 빼주십시오. 어깨에서 힘이 쭉 빠져서 어깨가 쭉 편안하게 늘어질 때까지 어깨에서 힘을 쭉 빼주십시오.
어깨심이 쭉 빠지고 어깨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목에 두십시오. 목에서 힘을 쭉 빼고 목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얼굴에 두십시오. 얼굴에서 힘을 쭉 빼십시오. 얼굴에서 굳어진 부분이 있다면 편안하게 얼굴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마의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눈가의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볼에서 힘을 쭉 빼고 볼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입가의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온몸의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좀 더 깊은 고요와 평화와 침묵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의 고요와 평화와 침묵과 함께 머무십시오. 이 순간에서 편안하게 휴식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력을 자신의 호흡에 두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친 호흡 명상은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리는 명상법입니다.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줄 알고 호흡이 나아가면 호흡이 나가는 줄 알면 됩니다.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알면 됩니다. 호흡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호흡은 있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앉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방 안에 앉아서 창밖에 풍경을 지켜보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긴장하거나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긴장을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십시오. 들숨과 날숨이 혹여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건 없는 포용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인 자애심으로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만약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나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잡념을 슬쩍 집어서 마음속에 있는 휴지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잡념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들숨과 날숨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리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편안하게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점점 더 평화롭고 점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요즘 계절이 무슨 계절이죠? 민생, 요즘 계절이 무슨 계절입니까? 계절. 네? 뭐를 가지고 봄이란 걸 느끼죠? 뭐를 가지고 봄이란 걸 느끼죠?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네? 아니 학교 때는 항상 5월까지 봄이라고 했는데 약간 따뜻하게 기운이 퍼지기 시작해서 여름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 같은 이제 초여름으로 약간 바뀌면서 나물이 갑자기 얼마 며칠 전까지 좀 싸늘했었는데 저녁이 되면 확실히 좀 싸늘했는데 지금 저녁이 돼도 조금 훈훈한 낮에 뭔가 기온이 좀 훈훈한 기운이 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좀 가벼워지고 또 열기를 좀 비슷한 코로나 중식에 가까워지는지 사람들의 기운도 좀 더 활발해지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니 뭔가 좀 활발해지는 것 같고 뭔가 새생명이 좀 스프링 이렇게 좀 뭉쳐있고 뭔가 다들 희망을 가지는 듯한 뭐 희망적인 그런 게 있고 민성쌤 쌤 뭐를 가지고 계절을 느낍니까? 어떤 걸 가지고? 기온이 좀 따뜻해지는 아니면 시원해지는 걸 가지고 느끼고 또 눈으로 보이는 어떤 자연의 어떤 싹이라든지 나무의 모습 그런 걸 가지고 계절이 좀 변했구나. 사람들의 어떤 옷차림이라든지 행동 이런 걸. 뭘 가지고 계절을 느끼지? 요즘 화상학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일 낮에 그 집 앞에 천이 있어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그 나뭇잎들이 한 3, 4월에는 연두색 같은데 지금은 되게 초록색이 돼가고 있고 엄청 나뭇잎이 초록색이고
통통해지는 느낌이. 뭔가 눈으로 보기에 좀 꽉 차는 것 같고.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나가도 햇빛이 좀 더 강하다는. 햇살의 어떤 뭐 느낌이라든지. 아, 이거 왜 질문하냐면요. 다 뭐 계절을 느끼는 게 뭐가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계절 지금 하루 시간을 느끼는 그 뭐를 가지고 느끼는 딱 그 느낌을 가지고 환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 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그렇지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사람의 옷차림만 가지고 계절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시하고 온도만 가지고 계절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를 인식을 하는데 옷차림 때문에 소위 말하면 저희 한의원에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는 특공대 아저씨가 있어요. 그분은 뭐 반바지도 입고 다녀. 심지어 머리 왜 이렇게 귀엽게 깎았나. 그래서 이제 그럼 그런 사람은 한겨울도 여름이잖아. 이거는 우문이에요. 우문. 어리석은 질문인데 그 느낌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 모든 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다고 내가 눈으로 보니까 뭐 이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하나씩 얘기를 하지만 설마 그거 가지고 알았겠어요? 그게 딱 보는 어떤 순간에 그때 온도, 그 눈에 들어오는 그 느낌, 피부의 그 감촉, 바람의 정도 이런 것들이 종합돼가지고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는데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이 낮이가 밤이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우를 범하냐면 다 아는데 환자를 볼 때에는 글자로 보는 거예요. 환자를 볼 때에는 두통, 인통, 요통, 요 조합이면 요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죠. 인간을 보는데 딱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딱 볼 때 어떤 느낌이 포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질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사람들이 뭐 흉곽의 각도라든지 뭐 상체 넓이와 하체의 뭐 비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지고 뭐 아니면 성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걸 판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느끼는 게 굉장히 사람이 남자인데 다부지고 얼굴도 벌겋고 한 6, 70대, 한 5, 6, 70대 어르신들 중에 몸에 열이 너무 많아. 그래서 늘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양적인 사람이다. 아니, 자꾸 보면 되게 얼굴, 헤어스타일이 귀엽게 보여가지고, 아이고, 이게 너무 달라 보여가지고, 되게 어려 보이네. 좋다는 뜻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볼게. 니 괜히 부담스러운가 보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노? 니 헤어스타일이 다 빨려 들어갔다. 양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면 양적인 사람이면은, 좀 소위 말하면 좀 사람을 수렴시켜주면은 치료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이 실이 돼요, 발이. 특히 이제 엄지발가락이, 양쪽 엄지발가락이 실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양적인 사람이니 자꾸 기운이 뜨다 보니까 아래쪽에 뭔가 좀 기운이 잘 안 갔을 것이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기운을 전체적으로 내려주는, 뭐 쉽게 말하면 육미지황탕 같은 거.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약을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환자를 파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건 무슨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다부지다, 이런 느낌이. 안에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데, 막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말에 힘은 있으되, 뭔가 꼼꼼한 것 같고, 성격이. 그런 거예요. 어르신 뭐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뭐, 이게 설계 이런 거야, 설계. 설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 일을 하시면은 꼼꼼하게 완벽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완벽주의. 이게 하나, 뭐, 나사 하나 틀리고, 뭐 하나 틀리면 도저히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양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이거 툭 놔두고, 저 툭 놔두고, 뭐, 일 벌리기만 잘하지,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양적인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좀 모아줘야 되겠구나 하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안에 열과 에너지가 많아서 그렇지, 꼼꼼한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좀 풀어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말만 듣고 갈증이 있다, 뭐 몸에 항상 열감을 느낀다, 더위를 항상 탄다, 이런 말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환자를 봤을 때 딱 그 어떤 느낌, 야, 굉장히 에너지는 있는 것 같은데 다부지다. 다부지 뭔가 말하는 것도 내 말 한마디 잘못하면 탁, 원장님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굉장히 어떤 예리함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렵냐?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루, 사계절을 느끼는 그 느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고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글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증상은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증상에 어떤 마치 도식화가 돼 있으면은 그걸로 이렇게 끼워 맞추고 저렇게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를 볼 때 좀 오늘 날씨가 어떻지, 오늘 뭐 계절이 어떻지 하는 느낌대로 딱 보고 여름 많은 것 같은데 뭐 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증상을 쭉 조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오류가 안 납니다. 또 그래 좀 실패하다 보면 또 배우게 되고. 자, 그 얘기를, 그래서 뭔가 환자를 진찰하는 게 그게 다예요. 실은 이게 자꾸 전 체질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경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떤 단편적인,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꼼꼼한 사람 되게 화 잘 냅니다. 성질 화 잘 낸다고 양적인 사람이라고 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특정한 성정만 가지고도 또 힘듭니다. 자,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석창포제, 석창포 먼저 하자. 원지 좀 맛이 10명. 다섯 개. 어느 미용실 갔다 왔노? 집 앞에, 잘하시네, 아니. 이거 조금만 더. 자. 석창포입니다. 동료가 석창포 한번 읽어볼까? 네. 창포성온, 통규, 거비 제품, 출성 증명. 자, 창포는 드시면서 제가 해설해 볼게요. 창포는 성질이 따뜻한데 이게 가장 큰 특징이 개심 통규, 뭔가 공규를 열어줍니다. 저 창종역까지. 뭔가 이제 구멍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풍지제입니다, 이게. 거비 제품. 왜 이래 낯설지, 거비 제품. 거비 제품. 출성지명. 그 다음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석창포 되게 좋은 거 쓰네. 맛이, 그래도 이거는 꽤 맛이 좀 있다. 보통 석창포 먹어보면 별 맛이 없어. 자, 형우야, 이 맛이 좀 어떻노? 석창포 맛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크게 맛은 안 나는데 끝맛이 쓰고 좀 떫은 게 좀 떫고 아리한 뭔가 약간 비누향 비슷하면서도 약간 아릿한 향이 좀 있죠. 예. 그게 이제 뭔가 소통시키는 그런 힘입니다. 근데 이 맛이 먹어보면 아는데 별로 맛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재훈이 한의원의 석창포가 좋아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석창포는 이 정도까지 맛이 안 납니다. 먹어보면 네 맛도 내 맛도 없어. 뭐 비누 맛, 조금 비누 씹어 먹는 맛 비슷하지 별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목이 자주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컨디션 안 좋을 때 목이 쉰다 별로 없습니까? 말 많이 하면 뭐 그럼 저는 잘 쉽니다. 뭐 들어보면 알지만 조금 삐뚤하면 쉬어요 목이. 예. 그래서 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떨 때 목이 좀 쉬십니까? 좀 힘들 때 강의 좀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같은 강의를 해도 만약에 오늘 4시간 한 달 전에 4시간 해도 어느 날에는 강의에서 목이 쉴 때가 있고 어느 날에는 목이 안 쉴 때가 있잖아요. 혹시 그 차이를 느껴보셨습니까? 말하는 양은 비슷한데 그런 차이를 느껴보셨습니까? 뭐 신경을 좀 많이 쓴다든지. 뭔가 신경을 좀 쓴다든지 단순한 목을 쓰는 그 양의 차이가 아니라 그날의 어떤 컨디션 그런 거죠. 저는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식체입니다. 식체입니다. 식체. 이게 중초가 막히면은 목소리 잘 안 나옵니다. 심신교제라고 하죠. 이 목소리라는 걸 이제 신에서 가장 아래에서 위로 폐까지 위로 폐 심까지 호출 심폐 흡입 간신이라고 하는데 제일 밑에서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 끌어올리는 내뱉는 이게 전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하가 잘 뚫려 있어야 돼요. 소통이. 그런데 이 대부분 뭐 신이 문제가 돼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중초에 문제가 생기면서 목소리가 탁 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중초에 문제 생기면 허열 생기죠. 허열 생기면 이런 데 건조해지거든요. 건조해지면 여기 이런 데다가 또 그 건조한 상태에서 말 많이 하면 이 건조한데 말 많이 하니까 불이 나거든요. 그냥 픽 갈라지고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 위장이 튼튼한 사람들, 신이 튼튼한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컨디션의 판단을 목소리로 잘 스스로가 판단을 합니다. 아, 오늘 또 안 좋네. 뭐 이런 거. 그래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표가 잘 나니까.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뭐 제가 예민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저를 오래 보신 분은 목소리가 변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에 관련된 거는 단순히 뭐 석창포를 써야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심신교제를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느냐입니다. 컨디션 좋을 때에는 저 목소리 쩌렁쩌렁하게 나옵니다. 근데 뭐 좀 과식하고 뭐 조금 이러면 잘 안 나옵니다. 네. 이 목소리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석창포라는 거는 소통지제인데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약재가 아닙니다. 저희가 목소리 안 나온다고 제가 석창포를 안 먹어봤겠어요? 다 먹어봤지.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창포가 다가 아니라고.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뭐 먹으면 머리 똑똑해질 줄 알고, 공부 잘 될 줄 알고, 다리 먹어봤어요. 원지 석창포. 여기 총명탕을 안 가져왔네. 원지 석창포 백복신인가 그거잖아. 별 모르겠어요. 머리 똑똑해지는지. 맛도 없고. 원지 먹어보면 알지만 원지가 맛이 없어요. 머리 똑똑해지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위장약입니다. 위장약. 그 생각을 먼저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석창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일단은 여기 통로를 뚫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거풍지제죠. 왜 거풍지제라는 거를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쓸까요? 재훈아, 이거 왜 쓸까? 왜 거풍지제를 쓸까? 발산시켜주는 그렇지. 풍습을 날려버리는 약들이 이제 거풍지제지. 습기가 좀 뛰었다고 보고 거품지제를 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보통 목소리 언제 안 나오대? 많이 지치고 감기 걸렸을 때. 지친데 이제 참기운이 들어가죠. 보통 목감기. 보통 이럴 때 많이 목이 아프고 목소리 잘 안 나오죠. 내 같은 사람은 뭐 평소에 안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감기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거풍지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목표는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 안 나오고 이렇게 할 때.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 중에 좀 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게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뭐 목을 많이 쓰셔서 목소리가 안 좋을 때가 있지만 평소에 컨디션 좋을 때는 뭐 아무리 강의하셔도 조금 지치지, 몸이 지치지, 목이 간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그 석창포 같은 거 쓰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보기 보혈해가지고 좀 도와주는, 이거 소모를 많이 했으니 촉촉하게 도와주는 보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거 쓰는 거는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막히고 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뒤에 나중에 처방이 나옵니다. 한번 보면 여기 밑에 빨간 걸로 되어 있는 형소탕 먼저 볼게요. 방향하편에 나오는 건데요. 이거 보면 감, 풍한. 그러니까 이제 감기를 맞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와요. 시름, 목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통용한다. 뭐를 쓰냐면 현계, 소엽 이런 게 전부 다 발산지제죠. 거기에 석창포 같은 거, 관계 이게 전부 다 발산하는 약입니다. 거기에 목통, 귤홍, 귤피조 이런 거 쓰고 감기 같은 거 조금 보혈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목표는 명확한 거예요. 풍안이 들어와 평소에 소모를 해서 조금 여기 진액이 좀 부족했겠죠? 근데 이제 감기로 인해 가지고 여기 탁 풍안섭이 여기 딱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발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마황이나 이런 걸로 하기는 그렇고 좀 가벼운 현계는 발산을 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능청두목, 그 표부를 시원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목이 아프면은 목이 따끔따끔하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약간 이 열이 나면서 건조해진다는 뜻이에요. 그 열을 조금 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붓고 이게 염증 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창소어 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현계는 발산도 하지만 그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에 열 잘 나는 이런 부위에 현계가 좋습니다. 소엽은 여기 왜 소엽을 썼냐면 발산지제이면서 소엽의 특징이 뭡니까? 소엽의 특징이 뭐야? 동영아. 같은 발산지제인데 소엽의 특징. 다른 발산제와는 다르게 기운을 아래로 내리면서 소식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행기작용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소엽 같은 거 많이 씁니다. 다른 발산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소엽을 먹으면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목 안 좋은데 쓰는 거예요. 현계 같은 걸로 발산도 하지만 여기 좀 시원하게 하면서도 발산하면서 소식을 시키는 그래서 소엽 같은 거 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석창포가 들어가니까 이게 낫는 거예요. 자, 이게 방향하편에 이래 있는데 추기탕이라고 밑에 석고기 처방이 있습니다.
석곡은 2차 방을 딱 보고는 자 밑에 뒤에 석곡 다음에 치, 풍한, 상풍한, 해수, 시름, 성시, 미한열 위에 그 형소탕이랑 똑같죠. 근데 이제 뭐를 쓰냐면 석창포, 백복신, 두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목표는 확실한 거예요. 목이 안 좋다 보니까 하면 야 그러면 목을 보는 거를 딱 문제로 딱 쓰는 거예요. 석창포, 백복. 그리고 석창포는 약해서 한돈 이런 걸로 효과 안 납니다. 두돈. 그 다음에 진피, 계지, 소엽, 인삼, 건강, 형계, 부자, 각 한돈의 감초분. 그래서 이제 위에 약에다가 인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부자를 같이 썼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느냐? 신양이 점점점 약해지니까 이게 위 아래쪽에 군불이 약해지면 이게 상하 소통하는 수승화강의 힘이 약해집니다. 수승화강의 힘이 좋으면 아무리 잘 먹어도 잘 안 체해요. 수승화강의 힘이 약해지면 조금만 먹어도 체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당기는 이 신의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잘 체하는 사람은 실은 잔병 많고 잘 체하고 그런 애들은 실은 신이 약한 거예요. 중초만 자꾸 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잘 체하는가? 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삼, 건강, 부자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소탕을 주기탕으로 바꿔서 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석곡은 석창포를 되게 사랑하셨어요. 보심 온담탕 한번 볼까요? 이 석촌이라고 하는 제자네요. 치, 중풍, 우수족, 불수, 정신, 혼미, 언어, 폭암. 그러니까 중풍이 와가지고 말을 못해요. 손발이 탁 힘이 떨어지고 말이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중풍으로 인해서 이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고 말이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라는 것은 심신의 통로거든요. 이 말이 못한다는 걸 보니까 어떤 중추신경계 자체가 상당히 뭔가 습담에 의해서 많이 막혔겠구나. 그래서 말을 못하겠구나. 그 다음에 팔다리로 가는 어떤 양기가 가는 길목에 찌꺼기가 탁 막히다 보니까, 통로가 막히다 보니까 이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신을 소통시키면서 팔다리에 막혀있는 찌꺼기를 뚫어가지고 소통시켜야 되겠네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막히다 보니까 이 바람이 인 거잖아요. 중풍이라는 거는 바람이 일어가지고 먼지가 탁 간 겁니다. 그러면 왜 바람이 있느냐? 이제 태풍이 부는 이유를 가지고 이 설명한 동양의 사람들의 서양에서는 여러 가지 지중 태평양에서 생겨서 이래 하는데, 대지에서 이제 열이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에서 태양이 엄청나게 내리쬐입니다. 내리쬐면 태풍이 일어나는 원리를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열을 받아가지고 수증기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올라가는 온도하고 옆에 온도하고 조금 차이가 나타납니다. 모든 그 태평양이 모든 온도가 똑같으면은 그냥 다 같이 열이 확 타오를 텐데, 어느 부위에 이제 구름이 어느 부위에는 가리거나 어느 부위에는 이제 구름이 좀 뻥 뚫려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럼 거기에는 이제 증발되는 에너지가 엄청 생기겠죠. 그에 비해서 옆에 하고 온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점점점 어떤 이게 바깥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막 도는 이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열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실제 바람이라는 것도 기압의 차이 때문에, 기압은 곧 기온이니까 기온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바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이 중풍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한쪽에, 특히 신이라는 곳이 점점점 차지면서 그 조직과 온도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찌꺼기가 갑자기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어혈이 그 심장에 피떡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좁은 곳으로 가서 뇌혈관을 탁 막는 것처럼, 그게 이제 피떡이라는 게 원래는 순순하게 잘 흘러야 되는데 갑자기 확 가가지고 막히는 거잖아요. 심장이든 목 카테타든 여러 곳에서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온도차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온도차. 그래서 여러분들 중풍 환자를 보면 처음에 오신 분들 보면 10중 8구 얼굴이 벌겋습니다. 혹시 맞나요? 쌤, 혹시 급성기 환자들을 좀 누구보다 많이 보셨을 텐데, 중풍 환자 초기에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환자들을 보면은 팔다리 힘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색이 어떻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초급성인데 시뻘겋다가요. 그죠? 점점 안색이 조금씩 어두워졌어요.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시뻘겋면서도 사람이 멍해 보입니다. 정신이 또렷한 게 없고, 그러니까 마치 보면 벌겋게 되어 있는데 먼지가 낀 거 비슷한 거예요. 아, 이게 풍담이 떴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풍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풍이 되는 근본 원리는 온도차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열이 너무 위로만 확 떠버리는 거예요. 아래쪽에 차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온도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풍의 핵심은 풍담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온도를 제대로 맞춰주면서 풍담을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석곡은 부자라든지 이런 걸 더 쓰는 거예요. 부자 더 써야 된다, 중풍에는. 그러면서 풍담을 제거해야지, 온도차는 그대로 놔두고 풍담만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놓고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풍에 우수족,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이 처방이 하수오 백복신 당귀 천호라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 하수오라는 약을 썼습니다. 우리 하수오 먹어봤습니다. 하수오가 동료가 어떻든 먹어보니까. 약간 구수한. 그래, 이게 작용을 하겠더나, 이게. 하기야 하겠지. 근데 이 또렷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그래, 그냥 딱 그 정도, 네가 말한 구수한 정도. 친구들 중에 구수한 친구들이, 되게 별난 친구들이 있더나. 그냥 덤덤하지. 그런 작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중풍이 내가 지금 난리가 난 이 상황에 그런 걸 쓸까요? 안 씁니다. 이미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초기에 지나가지고 이제 사람이 한참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들을 쓰니까 아마 순순하게 들어가는 거지. 지금 몸에 전쟁터가 났는데 하수오 쓴다고 큰일 날 건 없어요. 큰일 날 건 없는데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천호가 이제 보니까 여기 천호는 이게 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돌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통시키면서도 거기 좀 열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 팔다리라든지 심신요 사이에 이미 완전히 굳어가지고 돌덩이처럼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경맥이. 신경, 근맥 이런 데로. 그러니까 이 천호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열이 있으면서도 왜 그러면 대황이라든지 이런 거 안 쓰고, 왜냐하면 점점점 식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따뜻한 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호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이미 중풍이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말도 못하고 팔 움직이는 것도 이 한참 된 뻣뻣하게 굳어가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석창포, 남성, 귤피 이런 거 씁니다. 그 다음에 지실, 세신, 우슬, 감초. 세신 왜 썼을까요? 혹시 이거 세신은 어떤 약인가요? 답이나 이 세신이 먹어보니까 세신이 어떤 약이 돼? 응? 콕콕 찌를까? 콕콕. 그렇지. 되게 좀 자극적이지. 응. 그런 약을 쓴다고. 그런데 여기 이미 아까는 나는 중풍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자극을 줄 필요가 있는가? 혹시 안면 쪽에 가라고 아, 괜찮네. 그런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마황부자 세신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세신을 좀 써보니까 이 느낌이 좀 오는데, 마황부자 세신탕에 보면, 좀 뭐라 돼 있더라? 잠깐만. 반발열 맥침자인가? 반발열 맥침자 맞나? 아무튼, 자, 이게, 소음병인데, 표병이 같이 나타난 거예요. 소음의 부위에 병이 왔는데, 병천은 소음인데, 이 표병이 온 겁니다. 그러면 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마왕이라는 것을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병이 소음의 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만 치료할 게 아니고, 소음하고 표를 연결시켜줘야 돼요. 소음에서부터 표까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때 이 세신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세신이라는 게. 지금 병이 어디에 있냐면 심신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원리는. 심신, 왜? 목소리도 딱 막히고 중풍도 딱 되고 이러니까 이거는 심신의 통로가 막혔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주증상이 뭐다? 목에 완전히 담음이 꽉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소음에서 저 바깥쪽까지 퍽 들어줄 수 있는 약이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세신이라는 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목소리 안 나와서 쓰는 겁니다. 목소리 안 나와서. 그래서 세신을 잘 보시면 이게 체력이 약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이 약간 으슬으슬하고 몸살 있고 뭐 이럴 때 세신 쓰면 좋습니다. 또 어느 부위에 특정하게 조금 아프다. 이게 해보니까 건장한 사람들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되게 자극적이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할배들은 이런 거 쓰면 이게 감기약으로, 조금 좀 개운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강할 방풍 이런 거, 강할 독할 이런 거 쓰면 후달려요. 어르신들이. 근데 세신 이런 거 조금 들어가면, 조금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찬 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 세신 이런 게 어르신들한테 되게 좋습니다. 몸살 이런데. 표병이 온 것 같은데, 실은 신이 상당히 찬, 요런 데 세신을 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석창포와 세신이 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뭐 개갈탕 이런 건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원지 넘어갈게요. 너무 길었네. 자, 내 옆에 쭉 부어줄게. 옆으로 쭉. 왜 그러십니까? 코로나가 정지가 안 되는 예. 제가 잡아서 예, 미안합니다. 이 위생이 예, 여기 있습니다. 이걸 따르십시오. 예, 내가 무식해가지고 이거. 이게 문화인류학적으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누가 쓴 책이더라? 소세끼가 얘기했나? 일본의 고양이, 맞지? 그 사람이 메이지 유신 끝에 아마, 알았어. 메이지 유신 끝에 아마 작가로 해가지고 거의 최초의 현대소설인가 일본에 그 사람이 글에 보면 문명화되는 게 과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서양 문물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그러면 그거를 너무 쫓아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서양 사람들은 분명하고 과학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마치 동양인들은 미개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그게 서양이 우수하고 동양이 이러한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발전해 가는 모습이 우리는 음식도 이래 섞어 먹고 해가지고 막 미개한 것 같지만 마치 인간이 교감하고 공감하고 하는 거는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뭘 해도 이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가족끼리만 살고 이러는데 동양 사람들은 그 가족을 떠나서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교감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뭐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 미개하더라도 이 얘기가 이제 그 소새끼가 그래 놨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 잘하는데 공자님도 그런 얘기 해놨습니다. 공자님도 그 과거에 그 거친 게 참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문명적으로는 굉장히 미개한데 굉장히 어떤 마음의 정갈함. 계속 이제 말이 길어지네. 어우, 처음엔 들큰한데. 동료가 이거 한번 읽어볼래? 뭔지. 원지 기온, 능구 경계, 안심 진심, 영인 다기. 원지는 기온이 따뜻하고, 이게 이제 구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고, 경계. 실제로 이제 마음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 자, 그런 걸 치라고. 그래서 안신, 진심, 심심.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죠. 그 다음에 기억력을 높입니다. 자, 이 다빈아 이거 먹어보니 어떤 놈이야? 쓴데요? 자극적이지? 쓰다라는 걸 넘어가지고 굉장히 후벼 파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이런 맛 비슷한 맛이 있는데 약재 중에 뭐 하얀색 반합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조이고 목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합 비슷한 거예요. 반화를 머리에 넣는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작용하는 게 심신 이런 데 작용하니까 반화는 위장도 하고 다 하거든요. 이거는 위장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떼낀 거, 머리에 떼낀 거를 이렇게 때가 끼어가지고 찌꺼기가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안정시킬 때 이런 거 먹고 어떨 때 마음이 안정될까요? 선생님, 이런 맛은 어떨 때 마음이 이제 기업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하드 트레이닝 받으셔야지. 6월달부터 진료하신다는데. 네. 네. 아무튼 그때 가봐야 알고. 어떨 때 이런 맛이 마음이 참 이제 힘든 일이 많으셨는데 어떤 상황에 이런 맛을 먹으면 안정이 될까요? 우리 여기 보통 경계 이렇게 할 때 쓴다 돼 있잖아요. 마음을 놀래고 할 때. 불행히 알고 있는 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자극적인 맛이 먹었을 때 안정이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솔직히 이거 자극적이잖아요, 너무. 우리 보통 마음이 안정이 됐을 때는 괜찮다, 아이고, 괜찮다. 잘 될 거야. 보통 이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죠. 아니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뭐, 여보,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잖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몽둥이 한 대 딱 때리고 그런 거 같잖아요. 잡다 생각, 오늘 간판업자 의뢰했는데. 예, 드디어 나온다, 이제. 포인트를 이걸 해야지 저걸 했지. 근데 이 첫 번째 업체가 너무 무성의하게 대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첫 번째 업체 하는데 그냥 뭐 오늘 매번 결정을 너무 많이 내려야 되는데 한 번 결정하면 돌이키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번잡고 떠오를 때 이제 마지막 연계 엄청 많이 했을 때 그냥 확 정리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뭔가 정신 차려야 될 때. 멍 때리고 있고. 멍해. 그래서 이 경계 때 자꾸 사람이 원장님, 자꾸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거 쓸 때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니까 사람이 되게 예민해. 조금만 말해도 깜짝깜짝 원장님, 이럴 때 몽둥이로 때리면 어떨까? 자극 주면 어때, 그런 때? 더 사람이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보니까 멍청한 거예요. 둔하고, 뭐 말했는데도 기억도 잘 못하고 멍하고, 그러면서 이제, 놀래라,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우울증 환자도 쓸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 할 때. 사람을 봤을 때, 마치, 저기 뇌에
찌꺼기가 가득 든 것 같다는 표정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저래? 내 말귀 못 알아듣고 멍청하고 뭐 이랬지. 이럴 때, 야, 안에 뇌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 원질 가지고 쑤셔주고 싶다. 이런 느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때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요. 조금만 더 먹으면 목이 따가 죽겠구만.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씁니다. 사람이 뭔가 멍하니. 그런데, 동영아, 사람이 기억을 자꾸 까먹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기억력을 좋게 하는데, 이게 니 좀 자꾸 기억 안 나고 그럴 때 있더나. 그럴 때 있죠. 어떨 때 그렇더노? 시험 공부할 때 근데 잘 될 때도 있었었잖아. 시험 공부하면서 잘 될 때도 있었었잖아. 잘 될 때는 거의 없어. 다 똑같다. 다 똑같은데 그래도 다 도찐 개찐인데 그 중에 컨디션 좋으면 어. 좀 잘 되는데 어. 이제 한 시험 한 3, 4개 정도 치고 나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기억이 안 되지. 기억이 떠가지고 그렇지. 한 첫날에 이제 공부 시작하면 공부 잘 되지. 근데 이제 둘째, 셋째 밤새고 뭐 3일, 4일, 일주일 넘어가면 이제 내 머리가 어디 있는지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지쳐가고 이럴 때 머리에 찌꺼기가 낍니다. 자,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원지를 써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아까 이제 동영이가 말한 3, 4일 밤새고 뭐 이제 또 공부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어요. 와, 이제 머리가 도저히 안 들어간다. 총명탕 하나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니는 뭐라고 할래, 옆에서? 저는 몸이 약해진 몸을 조금 컨디션을 다시 끌어올려주고 약해진 몸을 좀 그래, 형우가 딱 얘기한다. 보약을 먼저 먹어라. 기운을 좀 도와라. 이 얘기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이런 거 먹는 게 아닙니다. 원리가. 기혈을 도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중익기탕에 원지 5푼 넣어라. 아마 형우가 딱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영이가 머리 먹고 고맙다고 이제. 이제 총명탕, 석창포, 복신, 석창포 원지 딱 먹으려고 할 때 형우가 보중익기탕을 가감해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핵심이에요. 이거 안만 먹는다고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멍한 상태에 먹으면 지금도 저 위에 자극 오거든요. 위 빵꾸 납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그리고 이 약은 5푼 이상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한 돈씩 쓰는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이거 많이 쓰는 약이 아닙니다. 한번 한 돈 먹어보세요. 이게 20g에 조금 먹었는데 지금 위가 지금 자극이 오는데 많이 쓰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도 반환은 한 돈 반 이래 먹을 수는 있어요. 이게 끓여 먹으면 맛이 순하거든요. 생걸로는 독해도 이거는 끓였는데도 이렇잖아. 한 5푼 정도면 충분한 약입니다. 자, 귀비탕 한번 보겠습니다. 귀비탕은 유명한 약입니다. 치, 우, 사, 노심, 노상신비, 건망정충. 그러니까 근심과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신비를 상했어요. 신비. 근심과 생각을 많이 했으면 심을 상했다 해야 되는데 왜 비를 상했다고 하지? 재훈아, 비가 여기서 왜 나와? 응? 건망정충. 비하고 무슨 상관이야? 생기가 정체돼가지고 습기가 생기는. 그래서 용환육을 쓰는데 당귀 용환육. 어떻게 할까? 힌트 줬다 이거. 당귀 용환육. 건조해져. 그렇지. 왜 건조해지겠노? 너무 예민하니까. 빨리. 너무 예민하게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예민해져요. 신경을 바짝바짝 쓰면
피가 마른다 표현하잖아요. 바짝바짝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좋은데 일단은 눅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비를 상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진액이 다 말랐다. 아이고 이거 완전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조그만데 깜짝깜짝 놀래고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고 하고 조그만데 아이고 이 심장에 진액이 말랐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심장이라는 거는 칠정의 어떤 그게 나오니까 심장이라고 하는 거고, 너무 예민하니까 아이고 이거 마치 낙엽에 잎사귀가 너무 물기가 없는 듯한 바삭바삭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아이고 진액은 비가 주관하니까 아이고 그래서 심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칠정은 우리가 보통 심장만 문제인데 그만큼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민하게 하면 기운이 지칠까요? 기운이 갇힐까요? 사람이 신경을 바짝 쓰면 잠이 오겠습니다. 잠도 안 옵니다. 잠 오면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짝바짝 쓰면 자꾸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지칠 대로 지칩니다. 특히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어떠냐면 좀 뜻하지 않은 가족의 죽음을 맞이할 때 너무 놀랍니다. 그러니까 완전 처음에는 심장이 벌렁벌렁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잠도 안 오고 막 사람이 벌렁벌렁 합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처음에는 멍하게 그래요. 사람이 허둥하게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허둥한 기운은 남아있고 사람이 잠이 안 옵니다. 특별히 이제 한 몇 달 지났는데 이미 그분은 이제 가족은 좀 잊혀졌는데 그런데도 자꾸 조금씩 생각나고 자꾸 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꾸 그래요. 보통 애인하고 헤어지면 뭐 한 달이면 처리 안 되겠어. 심리적으로 짧은 사람은 뭐 3일, 긴 사람은 한 달. 그래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몇 달씩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 바짝 마릅니다. 살도 쭉 빠지고. 그래서 이제 장례 이후에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바짝 말라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잠도 못 자면서 푹 처져가지고, 하지만 신경은 예민하고, 그런 상황에 당귀, 용안육 같이 촉촉하게 보심도 하고 진액도 보충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심장이 이 산조인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심장이 허둥해가지고 허번이 나는, 허열이 나는, 이게 절대로 센 약은 아닙니다. 심장의 허열을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당귀, 용안육은 보심에서 진액을 보충한다고 하면, 이 산조인은 조금 이 허열을 잡아주고, 거기에다가 인삼, 황기 같은 걸로 보기를 해서 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원지 같은 걸로, 사람이 그러면 정신도 멍해져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원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원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당귀, 용안육, 인삼, 황기,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액도 있으면서 하기에 좀 인경을 좀 하려고 목향 같은 거 같이 쓰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 예민한데 백추를 왜 썼을까요? 사람이 자꾸 못 먹고 밥도 입맛도 없거든요. 사람이 자꾸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데 음식을 못 먹고 나니까 위가 활동도 안 되고 하니까 마지못하게 위에 습기가 있습니다. 습기. 신경은 예민한데 이 위가 조금만 먹으면 음식이 더부룩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백출만 쓰는 게 아니고 당귀, 용안육 같이 백출을 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보면 조금 모자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자꾸 운대, 조금만 생각나면 자꾸 슬퍼지고, 그러면서 뭐 옆 사람한테 짜증내고, 뭐 자기 이제 부인과 사별한 사람이면 괴로워가지고 남편이 있다가 뭐 옆에 친구들 오면 뭐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사람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간 같은데 울기가 좀 쌓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감이 귀비탕 같은 거 씁니다. 치자, 시호 이런 걸 조금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민하고 짜증내고 이럴 때 그거 조금 들어가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귀비탕만 쓰는 경우보다 이런 걸 같이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심산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넘어갑시다. 자, 소문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요, 책 펴는 동안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한 20분에서 30분? 주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해도 되고, 본초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소문대요의 어떤 뭐 그거에 대해서 해도 되고.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들 고개를 숙여. 해봤으면 좋겠는데. 청년. 귀여운 청년. 다 같이 해야지. 니만 혼자 할 수 없지. 니만 혼자 하면 안 되지. 다 같이 하는 조건은. 야, 우리 양도는 솔선수범이다. 양도는 솔선수범. 머리도 이쁘게 깎았구만. 제가 먼저요? 아니, 그 하루에 서너 명 해야지, 서너 명. 혼자 하면 안 되고. 어때?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지? 그치? 그러면 이제 동의한 걸로 하고, 주제는, 뭐, 기간을 한참 줄 겁니다. 주제는 이제 저랑 같이 정해봅시다. 일단은 4명 선발을 해가지고 제가 각자 개인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7월쯤에.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에. 자료 꼭 준비 안 해도 돼요. 왜? 동영아, 왜? 좋은 아이디어 있어? 네? 아니. 근데 7월에 그냥 저희 이제는 아마 교회 임상 실습 기간이라. 그럼 니 되는 날에 해야지. 니 되는 날에 해야지. 아무 문제 없다. 그럼 6월로. 아무 문제 없다. 이거는 저희 기말고사. 그 기말고사 끝나고 하지 뭐. 아무 문제 없다. No problem.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니는 이제 네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 니를 해야지 이제. 하고 가야지. 예? 같이 하는 거지. 학생이 맞게 주제를 어려운 거 말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백복신과 복령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예를 들은 거예요. 아니면 원지랑 석창포에 대해서 했는데 같이 한번 비교해 보는 거. 그때 맛은 어땠던 것 같다. 그런 거 같이 썸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1월 신입생이 2명이나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1월 신입생 2명이요. 아, 신입생. 네. 신입생 취급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입생 취급을 해드리고요. 원하시면 제가 아니 얘는 학생 취급을 할 거고 신입생 취급을 원하시면 제가 숙제를 좀 내드려야 되는데. 니 다 했잖아. 들어올 때 다 했잖아. 여러분들 다 했어요. 아니 원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평등하도록. 자, 그러면 동영이랑 일정을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동영이랑 일정 잡아보고. 아니 실제로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아까 솔직히 얘기했듯이 본초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좋고 이게 필요합니다. 듣는 거하고 스스로 하는 거가 다릅니다. 그 다음 한의사분들은 뭐 본초를 해도 좋고 아니면 소문대요의 어떤 내용을 해도 좋고 아니면 어떤 케이스를 해도 좋고 그동안 이러이러한 케이스를 했는데 이거를 한번 내가 이해하도록 한번 분석해 보겠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깊이 연구를 하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해석하는 걸 원하는 거지. 저도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주제를 택하거나 뭐 난해한 거, 뭐 소문대요에 대해서 음량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네, 한번 국시치고 어때? 또 하나는 국시치고 되겠지? 제가 국시치고. 국시치고. 국시치고는 한번
하루는 준비하지. 푹시치고.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7월 가기 전에 한번 하고. 제가 2번 2번 해야지, 이거 뭐. 왜? 열심히 한의사된 기념으로 해야지. 한의사된 기념으로. 영광이지. 너의 어떤. 저는 상관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상관없으면 됐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예. 자, 그러면 뭐, 불만이면, 뭐, 15분씩 끊어서 쫙 다 해도 돼. 제가 통째로 다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2시간 안에 다 못하니까, 혼자 하기 억울하면 다 하는 거지. 15분씩 끊어서. 한 명씩. 네 불만이 그거죠. 왜 나만 하느냐, 2번 하느냐. 다 같이 2번 하자. 그냥 시키시는 대로. 아이고, 알겠습니다, 가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자, 이 거통론 할 차례죠? 83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조금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디지? 지난 시간에 민선쌤 안 오셨죠? 그럼 민선쌤을 위해서 복습을. 자, 앞에 내용은 쭉 넘어가 가지고요. 뒤에 보면 왜 아픈지에 대해서 82페이지 왼쪽에 제일 마지막 줄, 기백활. 한기, 개거, 맥, 외즉, 맥한하니, 맥한즉, 축권하고, 축권즉, 맥, 굴급하고, 굴급즉, 외인, 소락이라, 고로, 조련이 통이라. 자, 한기가 왔는데, 갑자기 아픈 경우가 왜 그렇냐? 이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자, 이게 갑자기 아픈 건 뭐라고?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주라고. 좀 민선쌤한테. 요 부분을 설명을. 근데 갑자기 아픈데 아픈 경우 중에 조금 따뜻하게 하니까 금색 싹 풀리더라. 그게 원인이 뭐다? 요거 해석해주면 된다. 자, 맥이 차가지고, 자, 괜찮다. 원질, 근데 지금 먹으면 안 된다. 자, 너무 자극된다. 자, 왜 아픈데 조금 따뜻하게 하니까 금세 풀리는 이유가 뭐다? 응? 뭐라고? 아니, 맥이 차져서 소락을 이렇게 당기니까 갑자기 아프다. 그거를 이제 쉽게 해설해주라. 쉽게. 한사는 얘가 계속 얘기했어. 내보고 한사 계속 얘기했어. 내가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야. 겉에 조금만 따뜻해 주니까 없어지더라. 이건 뭐다? 제일 겉에 한사가 왔다. 자, 맥 바깥에 바깥층에서 참기운이 들어오니까 조금만 생기를 못해주면 밀어낸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 참 잘했어요. 이 겉에 왔다는 거예요. 겉에 왔다. 겉을 조금만 따뜻해 주니까 금세 확 풀리더라. 찬 기운이 어디 왔다? 겉에 왔다. 그러니까 겉에 좀 따뜻한 기운을 대니까 싹 풀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감기 기운에 막 우리가 몸살이 날 때에도 살짝만 겉에 바람만 식혀줘도, 발한제가 전부 따뜻한 약입니다. 마황도 따뜻하다고 하고 다 따뜻한 약입니다. 게지도 따뜻하고. 그 따뜻하게만 살짝 해주니까, 겉에를 따뜻하게 해주는 걸 살짝 해주니까 싹 없어지더라. 겉에 왔다는 겉에. 핵심이 그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득경즉 통입지하고 인 중중어 한즉 통구라. 자,
중중어한 하면 거듭거듭 한해 상하면 통이 오래 가더라.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뜻하게 하니까 어떻다? 따뜻하게 하니까 어떻다? 뭐라 끝이야? 갑자기 줄어든다. 잠시 없어지다가. 자, 어떻다? 잠시 없어졌다가 될 때는 따뜻해가지고 통증이 없어졌는데, 떼니까 다시 아프다. 따뜻하게 하니까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이고, 따뜻하게 하니까 없어졌어. 근데 떼니까 또 아파. 이거 오래됐다. 여기 고질적으로 겉에는 겉인데 오래됐다. 자, 그거는 발환을 해야 될까 하면 이게 왜 이래 될까요? 거듭거듭 여기에 이제 글에는 거듭거듭 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이 현대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의원에 보면 아이고 뜨뜻하네 핫팩하니까 좋다고 하잖아. 떼면 뭐 그대로다. 대부분 환자 그래 얘기 안 하더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거듭거듭 상했다가 막 그 할매가 계속 에어컨 밑에서 이걸 쬐고 있었어. 계속 겨울에 반팔 입고 돌아다녀가지고 엄치를 반팔 입고 바지 입고 돌아다녀가지고 계속 찬기운을 맞았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네네. 신양이 차가워서. 양기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겉에만 살짝 개업할 때 되는 거 이 사람이 잘한다. 그지? 5월 말에 기억합니다. 5월 25일 기억합니다. 5월 25일 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개업할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말이 거듭거듭 실제로 한사가 상인 게 아니고, 여기에는 분명히 한사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니까 통증이 없어져. 근데 떼니까 다시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자체에 양기가 없는 거예요. 양기가. 겉에 살짝 됐을 때는 되자마자 시원하게 없어졌는데 떼는 순간 외부의 작용에 따뜻한 기운으로는 이게 없어지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내 자체에 그게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차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계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계지가 필요하겠죠. 왜? 겉에 있으니까. 근데 계지만으로 나을까요? 그럼 뭐가 필요해? 부자가 필요합니다. 계지부자. 그래서 상한론에 보면 계지부자 많이 나옵니다. 통증에. 계지가 출부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백추를 쓰는 이유가 아픈 거는 찬기운만 있겠어? 습기도 있겠어? 습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출이든 창출이든 출, 계지, 부자 이런 거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걸 쓰는 게 그 표현하기 뭐다? 이거 중중어한. 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따뜻한 게 뚝 떨어지면 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기를 보충하면서도 표에 있는 그 겉에 있는 한사도 몰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습기 같은 거, 찌꺼기 같은 거 차져 있으면 그 양기가 소통 안 되니까 찌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찌꺼기 발산하고. 딱 좋죠. 그 뜻입니다. 이게 요런 용어를 현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냥 찬바람을 거듭거듭 쐬었구나 이렇게 알면 안 됩니다. 그 말에 뜻하는 그 원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보고 글을 보고 약이 나옵니다. 현대에 적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한기 개거 경맥지 중 하야 경기 상박즉 맹만하고 맹만즉 통이 불과 않냐라. 이게 이제 한기가 경맥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열기와 부딪혀 가지고 막 맥이 터져나갈 듯이 울뚝불뚝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손을 못 대게 아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 손을 못 대게 아픈 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뒤에 설명을 보면 한기 계류 경기하야 한기가 머물러 가지고 경기가 딱 머물러서 종상즉 맥충대이 혈기난이라. 이게 한기에 의해서 혈기가 망동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불가임이라.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이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말이고? 염증이 많이. 좋다. 그대로, 좋다. 참기운이 상하긴 했는데 깊이 들어와가지고 방문을 하려고 하니까 몸에서 이렇게 열이 나가지고 벌겋게 염증도 나고 아파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찬기운이라고 했어요. 한겨울에 팔을 바깥쪽에 내다가지고 이 동상같이 걸렸어요. 이런 경우에 이래 되나요? 동상 환자들 보면 시커매지죠. 시커매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거 아닌가? 한기가 경맥에 혈관에 다 막혔는데. 그럼 이건 뭐지, 이거? 아파서 막 손도 못 대게 한대. 관절통 환자 같은 거 보면 이게 한기가 혈관 안으로 들어와서 피가 난동을 부려가지고 병렬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스트로크 가지고 막 우퉁우퉁 아프고 그리고 난동 피는 양상. 그렇죠. 그건 양상입니다. 여기에서 한기가 뜻이 뭐냐고. 한사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을 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통증을 전부 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한의원에 어머니 찬바람 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100%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고. 이유가 뭐 여기에 한이 의미하는 바가 뭐나. 약간 관절이라면 습단, 약간 거기를 딱 그걸 가짜로 가둬버리면. 네네. 바깥에서 생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딱 가둬버린 순간적 통증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갇혀버리는 게 뭐냐고. 습단? 도와도. 생기. 맞았어. 두드려 맞았어. 갑자기 맞았어. 갑자기 한 대 딱 맞았어. 몽둥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겋게 됩니다. 충격이 가가지고 그쪽에 순간적으로 어떤 충격이 가가지고 딱 여기에 맺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실제로 와가지고는 갑자기 뚝 삐거나 갑자기 교통사고로 빡 부딪히거나 사고로 났더만 그 조직이 벌겋게 내가 팅팅 붙잖아요. 그러면 와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충격을 얘기합니다.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잘 가던 혈관이나 조직이 순간적으로 그쪽에 딱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한입니다. 한. 실제로 찬바람을 쐬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의미는 뭐겠어요? 그런 거 찬바람 쐬는 게 아닙니다. 뭔가 어떤 혈이 못 가도록 딱 정지하게 만드는 무슨 요소. 외부의 충격도 있을 거고. 자, 근데 이게 희한한 놈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외부에 가서 충격을 몽둥이를 맞아서 벌겋게 되는 경우는 좀 뭐 그렇게 됐구나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런 놈이 있어. 류마티스 뭐야 그 통풍. 아니 아무 일 없었어요. 그 전날 술 잘 처먹고 다음날 벌겋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관절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류마티스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병원에서 있을 때 봤는데 우리 보통 한의원에 일해 오시는 분들은 다 약 드세요.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이 있다고 해도 그냥 겉으로 보면 아무런 표가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글에 가가지고 류마토이드 이 관절염 이 쳐보면은 관절이 벌겋게 돼가지고 땡땡 부어가지고 막 뒤틀리고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20몇 살 관절염 환자 그때 입원했었는데 너무 보기가 딱하더만. 완전 관절이 막 20몇 살인데 여자인데 임신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관절이 다 손발 팅팅 부어가지고 그 한방병원 입원했더라고. 어쩌고 저걸 그때 인턴이었는데 내가. 아무튼 그런 경우는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부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문제에 의해서 그쪽에 혈관까지 문제가 돼서 확 염증이 나는 경우 완전 땡땡 부어가지고 못 만지게 합니다. 자, 이때는 뭐 일단 관절염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상황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어떻게 치료할까? 피가 막 이래 돼가지고 벌겋게 돼서 욱신욱신한다. 어떻게 치료할까? 방법을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 일단은 열이 많으니 피를 좀 식혀줘야 된다. 한에 의해서 정체가 된 거니 막혔으니 소통을 시켜야 된다. 소통을 시키고 열이 보통 열이 아니니 그 피의 열이니 그 되게 심할 거잖아요. 그 피는 시켜줘야 돼요. 소통과 열을 시켜줍니다. 그 작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운이 실제로 그런 거고 하면 관절에 그런 거면 현오색 같은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국수 부위에 조금 그러면 천호 같은 게 좋을 거고. 그거는 약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의미만 알면 여러분들이 약을 쓰실 때 제가 왜 작방을 해야 되냐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천호를 안 쓰면 안 나을 것 같죠? 아닙니다. 현오색을 써도 나아요. 왜냐? 왜? 방향이 비슷하거든요. 기체, 아니 현오색 대신에 천호 대신에 오약 현오색 쓰면 돼요. 행기도 좀 시키고 혈열도 좀 시키고 천호를 쓰고 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을 쓰는데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처방이 혈에 당기수산 이래 외우면 그것만 써가지고 안 나오면 어쩔래요? 그게 문제잖아. 나오면 땡큐인데 안 나오면 어쩔래?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상을 해보면은 분명히 누가 좋다고 해서 했는데 안 나오면 이제 당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어떤 병리를 아는 연습을 하면 요게 좀 부족했나? 이런 걸 조금 더 해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성. 조금 비록 약은 조금 서투를 수는 있어도 뭐 혈열시키는 나는 천호를 하나 써가지고 나섰다면 황금 같은 거 하나 쓰고 오약 같은 거 하나 쓰고 이렇게 하면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맥축만 이런 거를 그냥 뭐 한사가 왔다 이렇게 하면 응용이 전혀 안 됩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할 거. 한기, 개거, 장위지, 간. 이제 이 한기가 장 위에 들어왔어요. 장가 위에. 나 배가 살을 아프네. 물 좀 떠도. 자극이 되네. 한기, 개거, 장위지, 간, 막원지, 막원지, 외. 장위의 사이라는 건 아실 거고, 막원지 하라는 거는, 이 막원이라는 거는 무의당쌤이 하신 말로는 뭐 특정하게 어떤 장소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얘기하기로 우리 복부를 해부를 해보면은 기름덩어리죠, 기름덩어리. 해부해보면 누런 기름덩어리가 이제 소장, 대장 위에 덮고 있는 그 기름덩어리에 보면 혈관 같은 게 엄청 많이 분포해 있어요. 아마 그 부위, 그런 거 얘기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무의당쌤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장 근처라 그냥 생각하면 돼요. 장 근처. 네. 그래서 막으로 된 근원의 그 막원지 하. 이게 아마 이제 과거에 그 고유명사 같은 건가 봐요. 막원지 하, 막원 이런 얘기가 어디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냥 그거를 요즘 해부학으로 대망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더라? 그 해부학적인 용어가 그 기름 있는 이름 소망대망 뭐 그렇게 하나요? 아무튼 뭐 그런 부위입니다. 거기 하에 혈부득산 하면 혈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소락급인 고로 통이니 안지즉 혈기산 고로 안지통지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애가 배가 아프대요.
배가 아파. 엄마, 배가 아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 배를 살살살 만져줄게. 엄마 손은 약손 따뜻하게. 엄마 나왔어. 이런 거예요. 따뜻하게. 아니면은 여성분들이 아랫배가 이제 생리통이 돼가지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파요. 그 이제 한의원에 와서 뜸을 뜬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따뜻하게 하는 핫팩을 딱 대요. 그러면 통증이 조금 가시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 그럼 여기서 한기, 개거, 장이지간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경우야, 이게 무슨 말이고? 장기가 맥을 넘어가지고 더 안까지 들어가다는 얘기. 그렇지. 근데 배를 살살살 만지니까 통증이 나았다는데. 이것도 약간 그 위에랑 좀 얘기를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장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장 밖에. 아, 그 말이지. 네. 장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배는 아픈데, 여기 보면 장위지 간, 막원지하 하는 거 보면 이제 그 부위는 요 장위의 부위인데, 피부 저 밑에, 요런 어떤 소락 이런데, 요런 데 들어가서 이제, 요렇게. 자, 그럴 때는, 좀 배를 따뜻하게, 아까는 여기 앞에는 개지 마황 같은 걸로 피부에 이걸 싹 날려버린 됐어요. 여기에는 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영아, 이거 어떤 약을 좀 써보면 되겠노? 요 딱 느낌이 배를 조금 만져주면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살 가시는 듯한 그 정도의 통증. 육개 좋고 건강도 좋고. 건강 육개는 따뜻하게 하는 약입니다. 그죠? 둘 다 따뜻하게 하는. 근데 이 건강 육개는 따뜻하게 하는 게 핵심이고 이 진통하는 게 좀 있습니다. 약재 중에 그 비슷한 약재 중에 진통하는 게 좀 있습니다. 오수유는 조금 좀 약이 그거는 조금 더 약을 좀 써야 될 때 배를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낫는 거는 이 양강 이런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실은 양강도 먹어보면 셉니다. 그래서 양강보다 더 순한 게 하나 있어요. 배가 아프다 할 때. 진짜 뭐 약 쓸 것도 아니야. 자격도 좋아. 자격도 좋아. 이제 자격 좋아. 괜찮아.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네. 자격 좋아. 근데 자격 말고, 먹는 게 하나 있어. 아, 감초 좋지. 감초 좋은데, 이 더 순한 게 하나 있네. 이 국으로도 끓여 먹는데. 뭐라고? 콩나물, 그거는 이제 해장할 때 먹는 거. 국을 끓여 먹는데, 봄에. 토란도 봄에 먹나? 내가 잘 몰라가지고. 쑥! 에엽 한번 읽어볼래? 에엽 본평 구사축귀하고 루혈안태 심통즉유. 심통즉유. 심통이 이제 심장의 통증이 아니고 심복이에요, 심복. 그래서 얘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나 모르겠는데 양방에 조인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뭐 관절염 약인가 뭔가 뭐 이런 건데 그게 에업이 들어갑니다. 한약재예요, 한약재. 에업이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약을 만든 게 일반적인 양약을 쓰니까 그 엔세이드,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를 쓰니까 자꾸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에업을 넣은 거예요. 아마 맞을 겁니다. 내 기억이 정확한 건 제가 생리병리는 잘 몰라서 모르는데 대충 비슷해. 에업이 들어갑니다. 이 양놈들이 다 뺏어가. 알고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써야 될 텐데. 1년 매출이 5천억이 넘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에업이 약하게 아플 때, 별로, 약 쓰기도 좀 그렇고, 에업이 먹어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특유의 향 같은 그 꼬르륵, 약간 음적인 향이에요. 그게 확 발산되는 향이 아니고, 은은한
은은한 이런 향. 곽향도 비슷합니다. 곽향이 향이 확 날 것 같죠? 근데 안에 맛이 꼬롬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복통이라든지 이런 걸 진정을 시킵니다. 통증을. 양강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먹어보면 다 같이 맵지만 양강도 보면 뭔가 꼬롬한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민 처방에 보면 양강이 뒤에 나가 보면 그 복통 이런 데 양강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에어비 이런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작약은 어떨 때 좋을까? 생리통이 좀 심하게 쑤시면서 이렇게 아프고 생리통이 콕콕 쑤실 듯이. 그러니까 콕콕 쑤신다는 게 뭘까요? 이게 피가 이제 생리를 할 때 자연 그 포락에 전부 다 이제 혈관이 쫙 열려가지고 피가 쭉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좁아져 있으니까 피가 쭉 나갈 때 꾹꾹꾹 이래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럼 여기에 이 피가 나가는 길에 충격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작약은 무슨 성질이 있습니까? 산미가 있습니다. 산미. 새콤한 맛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용하는 부위가 혈에 작용을 해요. 혈. 그 다음에 또 작용하는 게 주로 복부에 작용 잘합니다. 피에 산미를 넣는다는 것은 피가 조금 이래 흥분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이제 얘기하셨듯이 피가 갈 때 쭉 부드럽게 내려가야 되는데 좁아져 있으니까 울컥울컥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럼 작약이 좋죠. 배 아픈 건 어때요? 생리통은 그렇고 배 아플 때 어떨 때 작약 감초탕 우리 쓴다고 하잖아요. 피와 관련이 있고 좀 뭔가 좀 진정을 산미를 가지고 진정을 시키는 뭔가 이제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맹장염에도 좋겠죠. 맹장염에 좋은데 이제 이 의미가 맹장염에도 좋고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통증이 나타나는데 피의 느낌이 나야 돼요. 피의 느낌. 통증이 피의 느낌은 통증이 강도가 어떨까? 보통 그냥 아까 애업 쓰는 거는 그냥 사르르르 아픈 건 비슷하게 그거는 피처럼 피는 어떻게 합니까? 울컥울컥 합니다. 파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픕니다. 복통이. 그 다음에 되게 예민하듯이 땡기듯이 예민하고 막 좀 땡기듯이 하고 이럴 때 이제 통증이 되게 좀 바짝 말라가지고 예민하게 구구하고 칼로 찌르다 여자분들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예리하게 더 예리한 거예요. 굉장히 그거는 바짝 말라가지고 이건 훨씬 좀 더 약간 좀 둔한 느낌이 욱신욱신하는 거 욱신욱신 그렇죠. 욱신욱신. 칼로 막 도려낸다 할 때는 되게 날카로운 거거든요. 그때는 물이 바짝 말랐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물을 축축 해야 돼요. 생리통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육종용 이런 걸로 축축하게 물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배가 되게 아픕니다. 작약은 있을 때. 막 땡기듯이 아프고 막 욱신욱신하고 뭐 이럴 때. 이럴 때 씁니다. 습기에 의한 통증이 아닙니다. 습기에 의한 통증. 복통이 올 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음식 먹고 나타나는 건 대부분 습기입니다. 습기. 음식 잘못 먹고 한습에 의해서 그럴 때에는 곽향, 오수유 같은 창출, 곽향, 오수유 이런 것 같은 습기를 보는 그런 약을 써야 돼요. 음식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없고는 막 어떤 이유로 인해 갑자기 막 음식도 있겠지만 막 당장 음식과는 연관없고 되게 배가 뭐 아랫배든 뭐든 되게 아프고 막 욱신욱신하고 통증이 되게 격렬하게 느껴질 때는 그럴 때는 작약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자, 한기 예거 협척지 맥즉 심안지 이 불능급 고로 안지 무익이라. 협측에 들어가면은 손이 안 닿아요. 뼈 안이라서. 그래서 거기는 눌러도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협측지 맥에 한사가 들어와서 지금 협측지 맥이 아프다는 거잖아. 그죠? 등줄기, 요런 데가 되게 아프대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기 개거 협착지맥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얘기해줄까? 깊이 들어오는 협측이 들어왔대, 협측이. 굳었어. 네, 굳어가지고. 그렇지. 뭔가, 척추가 갑자기 뻣뻣하게 굳어져가지고, 뭐 어떤 충격을 받든, 어떻게 뜨끔하든 뭘 하든, 뻣뻣하게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뭐, 그 사람들 있잖아. 강직성 척추염. 겉에 뜬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안에 깊숙한데, 거기 한습에 빳빳하게, 뭔가 이제 이유는 모르겠지만, 외부의 자극일 수도 있고, 뭐 어떨 수도 있고, 뻣뻣해가지고. 제 아시는 분 중에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강직성 척추염은 요추나 골반부터 옵니다. 그래서 허리가 자꾸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뻣뻣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후종인대 골화증은 뭐 허리에도 오지만 목 이런 데 잘 옵니다. 경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목이 통증이 오고 팔다리가 저리고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게 점점 심해지면 이제 경추 신경을 압박해가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리고 뭐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찍으니 디스크는 아닌데 후종인대 골화로 인해가 수술하고 막 이럽니다. 자, 이때는 뭐를 약을 좀 써야 됩니까? 뭐 수술이야 수술을 하지만 천호, 뼛속 깊숙한 데까지 가야 됩니다. 천호, 초호, 그런 거 써야 됩니다. 딴 거, 여기 현오색 어때? 골속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약하겠지. 의미는 맞지만 이게 현오색 이런 거는 골속까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허리가 삐는 이런 게 아니죠. 그쪽에 어떤 흐름이 깊숙한 데 들어갔다는 의미니까. 우리가 보통 허리는 전부 다 근육입니다, 근육. 그러니까 만져보면 좋지, 뜨뜻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한기 개거 충맥즉. 충맥은 기어 관원하야 복직상하고 한기 객즉 맥불통이니 맥불통즉 기인지라 고로 천동음수의니라. 자, 한기가 충맥은 여기 배, 충인맥 여기입니다. 피가 가는 이제 혈해입니다. 혈해에 들어왔어요. 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 충맥은 관원에서 일어나는데 복직상 밑에서부터 위로 훅 이렇게 관원에서 일어나서 위로 쭉 올라오는 게 충맥입니다. 그래서 한기가 객즉 충맥에 온즉 맥이 불통하고 맥불통에서 기운도 맥불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천동응수. 숨이 헐떡헐떡헐떡하고, 그 다음 손으로 이거를 좀 진정시켜야 되는. 자, 이 원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충맥에 한사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답이나 이거, 우리가 보통 숨이 차다고 하면 폐에 한사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통 해가지고 폐가 쪼인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가 하잖아. 그 폐에 한사가 들어와 있으니 폐 문제다 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충맥이라고 하면 여기 소위 말하면 대동맥 이런 것처럼 혈해로 가는 요런 데에 들어왔대. 호흡보다 밑에. 여기에 한사가 들어와서 호흡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폐에 들어온 게 아니고 한사가 폐에 직접 들어왔으면 폐를 발산하는 폐를 선포시키는
이런 거를 쓰면 되잖아. 그때는 실제로 우리가 말하기로 천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타나는 거는 호흡이 헐떡헐떡하고 막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한사가 어디에 들어왔답니까? 배에 들어왔다, 배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일단은 이 호흡이 가빠지는 원인을 배로 인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신 뭐? 이게 출, 심폐, 어. 안심, 여기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얘기해. 신 하지 말고 신이 어떻게 그 얘기를 해줘야지. 신이 어떻게? 이게 찾아서 신이 찾아가지고 이게 따뜻해야 이렇게 순환이 순환이 되는데 여기가 차지니까 차지니까 이게 위로 떠가지고 기운이 이렇게 잘 안 내려가고 위로 뜨니까 이게 되고 그렇지.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될 때 이제 아래쪽이 차서 이렇게 될 때 뭐 상기라고 하든지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뭐 이래 골증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생뚱맞게 호흡이 가쁘대. 호흡이. 이거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 보면 말기 신부전. 네. 망가져버리면 네. 살짝 돌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분들 결국 호흡까지 연관이 돼요. 네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밑에서 아예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위로 끌어올려서 이제 이게 호흡으로 연결이 되는데 기능이 아예 죽어버리면 그 남아있는 생기가 뿔뚝 정도 같은 제가 이제 요거는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신부전 말기에 상당히 호흡이 가쁩니까? 저는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환자를 그렇게 그 정도의 환자는 본 적은 없어서. 네, 왜냐면 이게 결국은 네네. 노인 환자들이 죽음의 원인이 결국 폐렴이거든요. 때문에 죽거든요. 예. 죽어서 돌아가시거나. 근데 이제 호흡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신부전이 되다 보면은 결국,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런데 영양과 호흡이 안 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가 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신부전 환자들 오면 좀 호흡 가쁜 경우가 들어 있습니까? 네, 호흡이 잘 안 돼요. 체스트 튜브, 그러니까 체스트 튜브가 뭐죠? 그 체스트 튜브까지 박아야 된다든지. 예, 뭐 호수를 박는단 말이죠. 예. 왜냐면 밑에가 망가져 버리면 이 상태 오히려 양방의 말기로 가면 한약에서 말하는 원래 많이 나타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경우는 본 적이 없어서 상상은 가요.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노폐물이 안 빠지니까 뭐 이게 아마 그런 것 같네요. 폐부종이 많이 와요. 폐부종이 많이 와가지고. 폐부종이 왔어. 폐부종도 와가지고 이제 호흡 그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오줌이 잘 안 빠지다 보니까 이제 노폐물이 잘 안 빠지고 하니까 신부전에 폐부전도 많이 있고 같이 옆에 물이 차는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호흡이 바빠지는 아니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그 말기가 보기는 좀 일반적으로는 좀 경우가 좀 적으니까 다른 경우가 좀 있어요. 니 뭐 눈빛이 좋다. 이건 좀 질문이기도 한데요. 질문. 질문하니까. 괜찮아. 제가 전에 이 수업 말고 학교 수업을 들었을 때 그냥 호흡은 폐라고 생각이 되지만 진짜 깊은 호흡은 사실은 신과 관련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아까 또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장기가 양방적으로도 장기가 그래 되면 뭐 혹시 배가 차가워지니까 배에 물이 찬. 그건 비슷한 얘기다, 그지? 뭐 누님 이런 경우 혹시 보신 적 없습니까? 밑에가 차져서 심신 교제가 잘 안 되면서 상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심포경이나 이런 정도로 꿀뚝꿀뚝 혹시 아주머니들 이렇게 예. 나온다 이제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 돼. 나온다니까 이제
거가 좀 심해지면 여기까지 이렇게 치바가 오고. 아줌마가 뭐라든가요, 보통 그럴 때. 불떡불떡은 우리가 만지면 이제 그렇고, 아줌마가 보통 뭐랍니까? 더러 있습니다, 이거. 치바도 오른다고. 환자가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호흡도 가빠지고 막 치받아 오른다는 게야. 밑에서 뭐 쑥 올라오는 것 같다고. 그런 환자 들어본 적 있지? 이게 이제 여기에 뭐 꼭 뭐 이게 다 그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도 이제 아까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우 중에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환자들은 소위 말하는 분돈증이라죠. 분돈증. 분돈증. 확 치받아 오르는 거예요. 그냥 가면 그냥 우리가 그런 경우를 안 겪어보니까 환자들이 치받아 오른다고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환자분이 얘기하기로 가면 그냥 치받는다 그게 아니고 막 가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뭐 그 사람들은 공황장애라고 표현을 써요. 공황장애. 벌렁벌렁 숨이 안 그렇구나. 내 연기가 너무 다시 해줄까? 이래 안 한다더나. 영화 보면 그래 되던데. 갑자기 어디 터널에 갇혀가지고. 공황장애랑 다른 거죠. 공황장애인데요. 공황장애인데요. 네, 저는 공황장애를 표현한 건 아직 연기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폰을 실었는데. 아니, 이게 심해지면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아주머니한테 조금만 얘기할 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하면서도 안정이 안 되고 호흡이 가빠진답니다. 더 심해지면 식은땀이 확 나고, 막 밑에서 확 치받아 오른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치받아 오르는 게 여러분들 다 얘기했는데 이 기운이 자꾸 밑에서 갇히는 거예요. 갇히다 보니까 이게 특히 충맥이라는 거는 피의 혈회입니다. 혈이 웬만해서는 그 혈의 바다에 한사가 들어오겠어요. 그 불덩어리 같은데 못 들어옵니다. 그만큼 거기 혈도 부족해지고 혈의 그 양기도 약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하던 신양이 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장이 조금만 요동치면 훅 올라옵니다. 위에서 조금만, 보통 우리가 불안하면 조금 불안하고 많은데 여기가 조금 차고 한 사람들은 심장이 조금만 이러면 확 올라옵니다. 한열의 차이가 확 나거든요.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운이 확 올라오면서 동천 뭐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이거 그 옛날에 고방에 전기 청양탕 뭐 향부자 들어가고 하는 뭐 이런 기울 기체 뭐 이런 상황이 다 이겁니다. 안 그렇겠어? 갑자기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 원인은 충맥이 차져가지고 이게 이 양기가 이제 그쪽에 고르지 못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얘기하던 신이 허해서 그래요. 차가지고. 여기서 신이 찼다는 말은 기혈이 얼마나 약해졌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양기까지 약해지니 그게 이제 안정이 안 되고 자꾸 망동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조금만 초조불안이 탁 하니까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황장애 앓았다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사람들이 약해져 있고 신경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예전 과거에 정영돈 TV에서 공황장애 나오기 일보 직전 보세요. 얼굴이 완전 다 망가져가지고 옛날 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 정영돈 뭐 눕방 누워서 뭐 하는 그 하루 무한도전인데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뭐더라? 편의점에서 10,000원 가지고 살기 하루 종일 때우기 그 삼각김밥하고 뭐 사와가지고 집에서 계속 TV만 보서 아무것도 안 해. 사람이 완전 지쳐가지고 그래 됩니다. 시간이 이래 됐네. 그 상황도 이렇게 될 거고 아까 이게 더 심해지면 실제로 신이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까 폐부종이라든지 다 그렇게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행기 하기를 시켜야 되는데 보통 많이 원래는 아까 전기 청량탕은
향부자, 반화 이런 거 쓰는데 침향 이런 거 쓰거든요. 근데 그런 기운만 소통하는 거는 당장에 이게 호흡 가빠지고 그런 데 쓰는 거고, 근본 원인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그래서 이제 이 공황장애 앓고 하신 분들은 몸이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보약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조금 하기하는 걸 같이 하는 겁니다. 한기, 계급, 배수지, 맥. 자, 이거 다음에 할게요. 아씨, 이렇게. 약성가 시간이 좀 긴가? 딱 요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동영이랑 일정을 잡아서 네, 스케줄하고 좀 잡아보고 여러분들이 각자 발표하는 시간을 조금씩 해봅시다. 해야 실력이 늡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는 이유가 죄송하지만 실력 키우려고 오는 거지 뭐 그냥 좋은 강의가 있어서 온다 그러려면 오지 마세요. 실력을 진짜 저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저 솔직히 얘기하면 벼락치기 합니다. 이번 주에 강의해야 되는데 봐야지. 약속가 씨. 저 발등에 떨어져서 합니다. 그래 하니까 요래 좀 하는 거지 뭐 제가 여러분들 평소에 저한테 물어본다고 알지를 못합니다. 준비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요. 어여삐 여기에 주시고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해봅시다. 자꾸 이렇게 해야지 실력이 늡니다. 예, 수고했습니다.